지난 영상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문제인식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결 방안 부분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문제 정의 부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체크포인트를 복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업 아이템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 아이템명은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깊이 있게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시작점이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명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결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고객 인터뷰나 또는 소비자 디맨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설문조사는 심사위원분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외하실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체제의 존재 여부를 제시하는 겁니다. 해결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는 결국에는 이 문제를 고객들이 다른 경쟁사의 제품 또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심사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성이 있는지를 봐야지 이 아이템이 향후에 스케일업 포인트가 나온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투자자분들이 주로 심사위원들로 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장 규모의 산정 방식인 탐샘 솜으로 설계를 하되 샘과 솜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쯤 점검을 하시고 해결 방안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실현 가능성, 즉 솔루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솔루션에 대한 이 케이스 스터디는 오늘 크게 4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개를 그냥 보여드리기 앞서서 과연 심사위원분들이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역지사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쯤은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이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핵심 기능이 앞서 제시한 문제 정의와 연결성이 있어서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프로토타입이나 MVP를 최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프로토타입이나 MVP를 어느 정도 개발했고 이걸 통해서 고객 반응을 얼마만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 제품이 경쟁사와 차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향후에 부딪히게 되는 잠재적인 경쟁사는 누구이고 그리고 이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기능들이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은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을 이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심사위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실현 가능성의 첫 번째 파트인 창업 아이템의 현황, 준비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해결 방안과 준비 과정 이 2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되는데요. 자, 예시를 한번 보면 이 예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서서 문제점과 솔루션, 즉 해결 방안을 서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이거를 왜 매핑을 시켜주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의 솔루션된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솔루션의 기능이 결국에는 이 해결 방안들인데 이 해결 방안이 앞서 우리가 프로블럼에서 제시했던 문제인식의 문제 정의와 연결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앞서 이 아이템이 제시했던 문제점 각각의 고객군별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언론사 취준생이 취업정보 비대칭, 지방 취준생 소외감, 학원보다 개인지도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전현직자 연결, 온라인 수업 1대1 개인지도와 같이 이렇게 해결 방안을 1대1로 매핑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타겟 고객인 언론사 전현직자의 문제점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즉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문제인식에서 고객군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정의되어 있다면 그 고객군별로 각각의 고객군의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 문제인식에 대한 해결 방안을 1대1로 매핑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토타입과 MVP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토타입과 MVP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AI 툴이나 또는 피그마와 같은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와이어프레임이나 랜딩 페이지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피그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어느 정도 알기 쉽게끔 이렇게 피그마의 각각의 구조화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각각의 상세한 랜딩 페이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어떤 식으로 구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동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고객 반응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팀은 이렇게 언론사 취업준비 카페에 이렇게 정보성 글을 게재하고 이 정보성 글을 읽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글 폼으로 들어오게 해서 취업과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니즈가 있는 사용자분들은 이렇게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사전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였죠. 그리고 유도한 다음에 이 고객들에게 정말로 이 서비스를 프로토타입이라도 이용할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걸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용 지불까지를 체크해보고 이렇게 MVP나 프로토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발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식은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페르소나, 즉 목표 고객이죠. 이 목표 고객들 중심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SNS나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정보성 글들을 올려가지고 과연 수요가 있는지 를 반드시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MVP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빠르게 돈 들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컨시어지 MVP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직접 대응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컨시어지 MVP 방식인데, 이러한 컨시어지 MVP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베타 테스트 신청자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대체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대체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거죠. 무료로도 수행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실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정가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받아보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서비스 신청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이템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듣보잡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지불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문제 정의를 잘했고, 그리고 그 문제인식의 해결 방안까지 도출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가냐면 내가 프로토타입과 MVP를 가지고 고객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고객들이 내 프로토타입과 MVP를 통해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인지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피드백들을 도출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 이 팀도 소비자들이 이 MVP 프로토타입을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점, 어떠한 개선 방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피드백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야 되냐면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객 반응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니 이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시켜 줘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이 나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 팀은 이렇게 고객 피드백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AI 및 필요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향후에 스케일업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거죠. 즉 향후 기술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심사위원이 보더라도 이게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인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걸 기술 고도화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 증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 증거를 완전히 일치시켜주면 여러분들의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서류 심사 통과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단순히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도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즉 MVP 테스트를 포함해서 현재 상황들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현재 어떠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또는 마케팅 테스트를 하고 있다 또는 파트너 확보를 하고 있다 등등 단순히 내가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 검증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시함으로써 내가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어필한다 하면은 훨씬 더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선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팀은 언론사 전현직자 튜터를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해줌으로써 내가 이게 선정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어차피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진정성을 어필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MVP나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설명하는 다양한 문서들을 한번 제미나이나 챗 GPT에 넣어보고 첨부 파일을 분석하고 프로토타입 MVP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신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결과물들을 이렇게 스티치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보시고 프로토타입 MVP를 제작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스티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가치 제안들을 한번 넣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MVP 또는 프로토타입 화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프로토타입 또는 와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내가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완성도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스티치에다가 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서, 즉 사업계획서를 넣어보고 여기에서 가치 제안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쭉 뽑아보니까 이렇게 영문으로 된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뽑아주고 그리고 이 랜딩 페이지를 다시 한번 한글 페이지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의 굉장히 고퀄 퀄리티의 프로토타입과 MVP 수준의 웹 화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요즘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파트인 창업 아이템 실험 및 구체화 방안인데요. 여기서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솔루션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계획 그리고 경쟁사 존재 여부와 차별화 여부를 가치 제안 중심으로 비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솔루션 및 핵심 기능 구체화 방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보면은 일단 솔루션이 여러분들 해결 방안이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계속 문제인식과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그러면 결국엔 솔루션은 해결 방안인데 첫 번째 전현직자 연결하는 데 있어서 내 제품과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핵심 기능, 즉 수강생과 튜터를 매칭하는 핵심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근데 이 정의한 핵심 기능을 내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루션 및 핵심 기능 구체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매핑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내가 핵심 기능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요것만 쓰면은 심사위원들이 되게 헷갈려요. 도대체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면 심사위원들이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생각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 팀은 솔루션이 전현직자 연결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1:1 개인 지도였어. 자, 그러면 전현직자 연결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기능을 이렇게 구체화하겠구나라고 논리적 흐름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경쟁사와의 차별화인데요.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제시할 때는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과 같이 포지셔닝 맵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 2x4 또는 4x2와 같이 매트릭스 표로 구성해 줘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쓰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좀 중요하게 더 보는 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고 이 팀은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은 포지셔닝 맵 매트릭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가치 제한 중심으로 비교 우위를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팀이 제시하고 있는 기능들이 과연 어떠한 핵심 가치 제한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서 수강생 튜터 매칭, 실시간 음성 공유, 동시 필기, 수업 커리큘럼 이렇게 쭉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그대로 끌고 오고 각각의 이 기능들에 대해서 기존 대체제나 또는 경쟁사들과 비교해 줌으로써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랩업을 해드리면은 문제인식과 그 다음에 솔루션 부분, 이 솔루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수준으로 지금 프로토타입과 MVP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개발한 걸 가지고 어떻게 또 고객 검증을 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지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는 스케일업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